깜짝 놀랐지? 선생님 수업은 대부분이 녹화가 돼가지고 카페에 올려져 있거든. 나중에 집에 가기 전에 네이버 카페에 선생님 가입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가면은 앞에 내용도 알 수 있고, 어? 수강하는 학생들만 오픈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은 됐지, 그지? 안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모르는 내용들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은 반복이 될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요. 그럼 일단은 한 명이 더 있긴 있는데, 이렇게 뭐, 오기 전에 시작합시다. 알았죠? 일단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에 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성질을 했다고. 그런데 주결포상에 있는 물질들 중에선 이제 여기에 있는 애들 있잖아. 여기에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들이 굉장히 반응성이 커. 그러니까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자연계 내에서 호돈소 물질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전부 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화합물들이 1족하고 17족에 해당하는 물질로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알카리 금속이에요. 알카리 금속은 1족이죠. 말 그대로 금속입니다. 그래서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 이렇게 되고. 뭐 일단 대부분은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나와. 고등학교 1학년은. 하지만 그 밖에 루비디움도 있고요. 세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질들이 주결표상에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금속이잖아. 그 금속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너는 이제 오늘 처음 왔으니까 잠깐 설명해 주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금속 결정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요. 이럴 때 잃어버린 전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녀요. 그럼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단 말이야.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양이온과 자유전자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전기력은 근데 거리가 멀면 줄어들어요. 알았지? 그렇게 되면 그럼 원자에서는 거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자들의 크기를 뜻해. 알겠어? 그래서 이 원자들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루비디움, 세슘 점점 커지죠. 그렇죠? 자,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족들은 쭉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합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녹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낮아집니다. 결합력이 약하니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알칼리 금속의 물리적 성질이에요. 알았지? 녹는 점, 끓는 점, 뭐 밀도 이런 애들 전부 물리적 성질이고, 그럼 이제 물리적 성질을 좀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광택이 난다.
광택이 난다. 그 다음엔 전기하고 열 전도성은 우수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하고 같거든. 다음 두 번째. 자, 금방 본 것처럼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멜팅 포인트나 녹는 점이죠. 멜팅 포인트, 끓는 점, 볼링 포인트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낮아져요. 결함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성질. 가볍다. 자, 가볍다란 말은 다른 말로 밀도가 작다란 뜻이에요. 작다. 그래가지고 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시킬 때 물 위에 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보다도 밀도가 작은 거지. 그래서 금속인데도 물 위에 뜬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속들이 단단한 금속도 있지만 무른 애들이 더 많아. 얘 굉장히 물러요. 무르다. 무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무른 금속 하면 납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납보다도 더 물러요. 뭐 그러니까 뭐 나무 칼로도 쓸려. 그냥 좀 단단한 애는 금속 칼로 자르면 되는데 더 무른 애들은 나무 칼로도 쓸 정도로 굉장히 무릅니다. 자, 이런 애들이 결국은 알칼리 금속의 물리적인 성질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부터 보는 화학적 성질이죠. 자, 화학적 성질을 한 단어로 줄이면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금속에 비해서는 반응성이 굉장히 커. 알았어요?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 그럼 대체 어떠한 물질들과 반응하느냐? 뭐 주로 비금속들하고 반응해요. 자, 먼저 NA를 예를 들까? NA가 광택이 난다 그랬지. 근데 사실은 NA를 이렇게 꺼내 놓으면 광택이 사라져요. 왜 사라지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그냥 쉽게 Na2O가 돼버립니다. 알았지?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 산화물이라 그래요. 산화물. 자, 산화물을 만들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꺼내놓으면 그냥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뿌옇게 흐려지는 것 자체가 그 뿌연 부분이 바로 산화 나트륨이야. 그다음 또 어떤 물질과 반응하냐면 얘랑 반응해요. 물. 자, 물과 이 물질은 격렬히 반응하는 그런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NA가 있고 EH2가 있고 NaOH 있고 H2가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트륨이 물과 반응했을 때 지금 얘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산화 나트륨. 염계예요.
그럼 이제 염기라는 애를 확인할 때는 뭘 쓰냐면 지시약이라는 걸 쓰는데 그 지시약이 이제 페놀프탈렌이라고 있어. 그래서 NaOH가 생성됐는지는 탈레인이 있는데 얘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2는 수소라는 거 알아요? 이거 불에 잘 타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색 무취약.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확인할 때는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요. 펑 소리 나면서 탑니다. 되게 유명한 실험이야. 많이 나오는 실험이고 문제 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실험. 알았죠? 그럼 보세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도 잘 반응하지.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는 물하고도 잘 반응하지. 그러니까 얘를 보관을 할 때는 이런 애들이 없는 곳에 보관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반응해 버리고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석유나 기름이 있어요. 기름 안에 이게 집어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럼 기름의 안에는 뭐 산소 같은 애들도 많이 없을 산소도 없을 것이고 물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보관합니다. 그다음엔 또 얘네들이 뭐랑 또 잘 반응하냐면 우리 앞에서는 이제 공기 중에 산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하고 반응한다면 요번에는 비금속 중에 할로젠 원소라고 있어요. 17쪽이죠. 반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NA하고 Cl2가 반응하면 자, 이런 식으로 소금이 돼요. 흰색으로 생겼죠? 소금이. 그지? NA가 이제 은백색인데 은백색하고 염소기체하고 반응하게 되면 막 격렬히 반응해요. 노란색 불꽃을 내놓으면서 겉에 이제 흰 게 막 튄단 말이에요. 그 흰 게 바로 소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반응성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카리 중에서 실험적인 얘기가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알카리 금속이 그 지금 밑에 보면 이제 반응성은 우리가 금방 얘기했었죠. 반응성은 뭐가 제일 크다 그랬냐면 세신 쪽으로 가면 커진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이쪽으로 갈 때 반응성이 커진다. 그런데 이 반응성이 커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금방 얘기했던 산화물과 산소와의 반응과 물과의 반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응? 자, 단면이 뿌옇게 흐려지는데요. 리튬은 서서히, 광택, 빠르게. 이게 어디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칼륨이 큰 거예요. 물과 반응할 때도 리튬하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나트륨과 반응하면 좀 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탄이에요. 사실 퐁퐁 터져요. 예,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반응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금속이 사용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참고로 이용. 자, 이용은 이가 어디에 이용되어지냐 이거지. 기억나는 거 없어요? 배터리. 이건 이제 가장 흔한 단어가 리튬 전지잖아요. 핸드폰 배터리 리튬 전지지. 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용돼. 리튬이 저기 그리고 LI. 그다음에는 우리 몸에서는
소금이 염화나트륨. 우리 뭐 되게 필요하죠. 소금 안 먹으면 안 된다. 그치?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없어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용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이게 불꽃 반응이라는 거래요. 자, 불꽃 반응이니까 이제 뭐 불꽃 반응을 이용하게 되면 뭐 불꽃놀이 할 때 그 색깔들이 되게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막 이렇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보게 되면 빨, 야, 어떻게 이어서 기억하냐면 빨리 놀아 볼까. 이거 다 학교에 저기 교과서에도 나와. 참고서에 나오고. 선생님도 이렇게 배웠어. 여러분만 할 때. 그러니까 역사 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네들이 만든 것처럼 하잖아, 그지? 난 그게 너무 여우 같아. 애들한테 속이는 거지. 수십 년이 된 이 암기법을 마치 지네 교과서에만 참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주황색이 칼슘이야. 빨리 놀아줄까? 맞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알칼리 금속에서는. 알겠지? 예.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 했으니까 뭐 해야 되냐? 할로젠 원소를 봐야 돼요. 할로젠 원소. 자, 할로젠 원소는 17쪽이에요. 이게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뭐 F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건 원자잖아 지금 플로린 원자, 염소 원자. 근데 이제 이 할로젠 원소들은 물질로 존재할 때, 다시 말하면 호돈소 물질 존재할 때는 이원자 분자인 형태로 존재를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라는 얘기는 F2, Cl2, Br2, I2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을 분자.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면 뭐 이거죠. 예를 들어서 F하고 F가 이렇게 만나요. 그럼 이렇게가 분자야. 이렇게가 또 분자. 알겠죠? 이런 애들이 분자라 그래요. 근데 이제 분자들 간에 힘이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들 간에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힘을 가리켜서 분자 간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가 좀 약해. 알았죠? 약하기 때문에 분자로 되어 있는 애들의 특성은 녹는 점, 끓는 점이 그닥 높진 않아요. 알았죠? 그런데 이 분자 간의 힘이 어떨 때 커지냐 이거지. 클 때가 뭐냐? 클 때는 분자량이 클 때. 그러니까 분자량에 의해서 분자 간의 인력이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지.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자간 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로젠 원소로 돌아가 볼까? F2CL2BR2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자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분자 간의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 간 힘은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럼 증가하면 물질들의 녹는 점도 증가하고 이 물질들의 끓는 점도 같이 증가를 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F2 기체, CL2도 기체, BR2는 액체, I2는 고체. 그래서 이제 기기액고야. 기체, 액체, 고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브로민을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금속 중에 대부분은 기체, 고체인데 유일하게 브로민만 액체예요. 알았어요? 유일하게 브로민만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의 상식적인 문제들을 상식적인 문제를 낼 수는 있으니까 알아는 둬야 돼. 알겠죠? 다음 그럼 이제 일단 어, 물리적 성질 첫 번째 광택이 없어요. 이건 비금속의 일반적인 성질이야. 다음 전기하고 전기 열 전도성이 없어요. 전기와 열이 안 통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원소는 이원자 분자가 돼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원자 두 개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거야. 이원자 분자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이원자 분자들은 분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농전 끓는적이 높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물리적 물질의 상태는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게 됩니다. 알카리 금속은 모두 고체야. 그런데 할로젠 원소는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다음 애들이 색깔을 띄어요. 색이 되게 중요해. 자, 알카리 금속은 색깔은 그냥 은백색이야. 어떤 애든. 그런데 할로젠 원소는 안 그래요. 자, 먼저 플로리는 연노랑. 그 다음에 염소는 노랑. 자, 브로민은 젓갈색, 갈색. 자, 아요딘은 보라색. 느낌이 어때요? 색깔 느낌들이 점점 진해지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연노랑이 노랑 됐다가 노랑보다는 조금 더 진한 게 젓갈색이야. 근데 젓갈색이 아주 새카맣게 돼버리면 뭐야? 보라색이죠. 그렇지? 뭐 이런 이쁜 보라 말고 보라색 중에 진한 보라색 있죠? 아이오딘. 아, 빨간 약. 빨간 약 이제 바르잖아. 그 보랏빛.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진한 보라죠. 그러니까 점점 색깔이 짙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연노랑, 노랑, 젓갈색, 그 다음엔 보라색.
알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은 기억이 쉬워집니다. 알았죠? 점점 색깔이 진해진다. 그럼 이제 알칼리 금속에서도 봤듯이 물리적 성질 다음에 화학적 성질을 봤었지. 얘도 이제 화학적 성질을 볼게요. 자, 알칼리 금속하고 순서가 반대네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반응성이 커졌는데 얘는 말이죠. 원자 번호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이쪽으로 갈 때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자, 물론 이런 반응성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나오는 거죠. 반응성들이. 그래서 이제 어떠한 현상이냐. 먼저 아까 봤죠.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합니다. 알칼리 금속과 반응해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죠. 이런 염화나트륨은 반응성이 격렬할 때 이제 쉽게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다음 또 하나. 얘는요. 수소와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H2 플러스 Cl2랑 Cl2가 EHCl이 되는데 이러한 물질을 할로젠화 수소라 그래요. 염화수소, 브로미나 수소, 그다음 플로리나 수소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름이 이제 염화수소죠. 얘 이름이. 근데 얘가 염화수소인데 이 염화수소보다 더 유명한 단어가 염산이야. 알았죠? 그래서 산성을 띄어요. 어떤 애들이 산성이냐면 이런 애들. 예를 들어서 할로젠화 수소는 HF, HCl, HBr, HI 이런 애들이고 자 이런 애들이 물에 녹아서 뭘 띈다고요? 산성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반응성은 이제 점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플로린이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이 반응성을 확인하는 실험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 NaCl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Br2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색깔을 딱 관찰해 본 거지. 관찰해 봤더니만 이게 젓갈색으로 변했네. 원래 브로민이 뭐예요? 이게 젓갈색 아니야? 그러면 BR2가 들어와서 반응을 했대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소금이 있는데 BR2가 들어와서 반응을 안 한 거야. BR2 그대로 있는 거지. 왜 그랬을까? 자, 비금속은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음이온의 형태로 있으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지. 이 실험에서는 반응성이 CL2랑 BR2 중에 어느 게 크다는 거 알 수 있니? 그렇지. 알겠어? 지금 이제 반응성에 관한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NA, B2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A2랑 B2 중에 어느 게 반응성이 크냐 이거 물어본 거야. A2가 더 큰 거죠. 자,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반응을 해서 이온으로 존재할 때. 알았어요? 다음 여기다가 CL2를 집어넣는데 지금 여기는 뭐가 있냐면 NaBr이 있어요. 결국 NaBr이 있는 상태에 CL2를 집어넣은 거지.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있는 색깔이 변했어요. 뭐로 변했냐면 젓갈색으로 변했어요. 그럼 젓갈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반응을 한 겁니다. CL2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노란 색깔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젓갈색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NaBr의 Br-가 Cl2랑 반응해서 NaCl이 되고 Br2는 이런 식으로 호전소 물질이 된 거지. Cl2거든요. NaCl이. 그지? 그러니까 이 Br2가 무슨 색깔을 나타내죠? 이게 젓갈색이잖아. 그래서 최종 실험 결과가 뭐가 된 거야? 젓갈색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실험에서의 반응성은 뭐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동일하죠? CL2하고 BR2 중에는 CL2가 더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애가 반응을 잘하냐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아셨어요? 응? 자, 그래서 비금속은 반응성이 클수록 어떤 상태로 있길 좋아해? 음이온인 상태로 있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할로젠 원소들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라 보시면 될 건데요. 어디에 쓰이는지 이용에 대한 얘기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디에 이용되어지냐? 플로린 어디에 쓴대? 응? 시장에 쓰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충치를 예방할 때 쓰는 애가 플로린이에요. 알았죠? 열심히 닦아야죠. 자, 뭐 우리가 주변에 쓸 수 있는 건 뭐 치약이나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주로 소독에 쓰입니다. 특히나 염소 소독에 써. 그다음에 뭐 표백제도 염소죠. 물론 사람을 표백하지는 않습니다. 염소가. 이제 크다 사람 표백. 이거 독가스잖아요. 염소. 브로민도 없고 뭐 별거 없고 아이오딘은 아까 지금 빨간 양 얘기했었죠. 소독약에 많이 써요. 근데 뭐 이 아이오딘은 소독약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이 아이오딘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있어요. 방사능을 막 내놓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에 항암 치료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하지만 일반인이 노출되면 죽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적당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선에 노출되면 살릴 수가 없어. 세포가 다 기형이 되버려서. 그래서 5분 안에 죽죠. 물론 이제 아이오딘은 5분 안은 아니지만 하루 이틀 사이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위험한 물질들이야. 우리가 이제 치약에 쓰는 F2 말고는 나머지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다 위험해요. 이유는 한 가지지.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응성이 안 크면은요 위험할 일 없어요. 비활성 기체, 헬륨 위험해 아니에요? 전혀 안 위험해요. 폭파사고 같은 거 안 난다. 그래서 지금 얘들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가 전자 배치라는 거 좀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단원도 들어갈게요. 토마크로 조금씩 하고 일찍 끝내면 좋지? 너는 행운이다. 과외다, 과외. 질문도 너 혼자 막 하면 되니까. 좋지? 얼마나 좋은데. 이게 좋은 기회거든. 왜냐하면 이 학원에서 한수이 통틀어서 내가 과외비가 제일 비싸. 아, 왜 그런가를 설명을 안 했구나. 지금 이력을 보여줄게. 이력을 보면 내가 이해를 할 거야. 나의 이력이 어머니한테 다 보낼 건데 선생님 이력. 여기 보여? 이게 내가 있었던 학원들이야. 야, 출석 들어가. 왜 내가 과외비가 비싼 줄 알겠지? 그랬어? 메가스타디 출신은 광주 통틀어 나밖에 없어. 과학 선생 중에. 뭐 수학이나 이런 애들은 뭐 몇 명 있겠지. 과학은 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는 거야. 열심히 배우면 돼. 알았어? 오늘 꿈이 뭐야? 응? 의사? 의사. 그래서 중앙의사 내신 어떻게 봤어? 망했어요. 그러면 기말고사 잘 봐야 되겠네. 그치? 수시로 가고 싶지. 수시로 가려면 의대 가려면 1점대 초반이어야 돼. 지원 가능하지만 합격 보장이 안 돼. 죄송합니다. 예. 예. 합격 보장이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1.0대면은 그래도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1.6 단계 힘들지. 니네 너 학교가 수피하잖아. 그지? 잘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몇 등급이었어? 과학만? 3 땄어? 그럼 무조건 1등급 받아야지. 기말에. 그래 토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1등급 받으려면 많이 풀어야 돼. 공통. 많이 풀고 막 그러지 않으면 1등급이 나오기가 다 맞아야지 돼. 그래 지금 합산해가지고 전체 등급이 나오겠지. 그지? 이제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도 주고 그래. 그 전에 이제 네가 해야 될 거. 여원이가 그 시험 범위는 잘 알아왔는데 여원이가 아버지가 화나서 못 가니까 이제 네가 알아야 된다. 시험 범위 알아? 어? 얘기해줘야지. 중요한 얘기를 안 해. 야, 기말고사 범위는 내가 중간 니네 누적돼? 생명이 누적이 안 돼요. 그 생명은 세포막 물질에 출입하고 효소, 물질 대사 맞아? 아 전부 다 누적됐네. 소기관까지 나온다는 얘기잖아. 아 소기관 안 냈다 이번에 중간고사 때, 그지? 그러면 이렇게가 기말. 유전자하고 단백질 나와? 생명 시스템까지만. 그러면 기말. 그 다음엔 이건 누적. 역학적 시스템은 그 다음에 딴 거 뭐 한대? 응?
지구 시스템도 물리에서 해? 아, 지구와 어디? 지구 시스템? 비경 또 나온다고? 어? 이게 중국에서 나왔잖아. 누적? 그럼 빅뱅하고 별의 진화까지? 이것도 누적되고. 그 다음 지구 시스템은? 어? 아, 거기 안 나와? 오. 그러면은 화학. 화학은 잘 모르겠어. 원소 주기율 누적이는지 얘기는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래? 그럼 화학을 알아야 되는데. 얘, 자, 원소와 주기율,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원소, 화학 결합과 화학 결합에 따른 성질. 난 여기까지 알고 있거든. 얘네가 기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확인해 가지고 와야 돼. 생물. 지약은 누적. 그럼 지약은 지구 시스템 안 해? 한 분이 지구학이랑 화학이랑 같이 해? 아, 그리고 화학을 하면 나가는구나. 오케이. 쉬군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의 구조는 사실은 이제 원자의 구조에서 이 전자들을 갖다가 그 원자들의 전자들을 적당하게 배치를 할 거예요. 이 원자 구조는 이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 그지? 뭐냐면은 원자 핵이 있고, 그다음엔 자, 원자 핵이 있어요. 핵 안에 뭐가 있다고 배웠어? 핵 안에는 양성자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는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핵 주변에 삥 둘러서 이 전자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일단 그다음엔 전자. 먼저 전하 B를 볼게요. 그럼 이제 전하 B는 일단은 양성자가 플러스 1이라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량은 똑같아요. 근데 종류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원자예요. 알겠죠? 자, 정기적으로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요. 알겠죠? 다음 질량비를 보게 되면 질량비는 얘가 1이면 얘도 1이에요. 같다는 얘기네. 실제로는 양성자가 무거워, 중성자가 무거워. 아주 조금 중성자가 무거워. 근데 그건 고려하지 않아, 여기에서. 하지만 전자는 이런 애들에 비해서 1800 약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얘를 그냥 0으로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질량을 얘기할 때는 양성자, 중성자만 가지고 얘기하지 전자가 하나 더 있던 두 개 더 있던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원자 핵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전자야, 전자. 과연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어?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전자를 이제 그 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이제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실험을 좀 알려드릴 텐데, 우리 빅뱅에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배웠죠. 이제 이게 방정관이거든. 수소를 집어넣고 자 수소를 집어넣고 이제 고압을 걸어줘요. 이 고압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걸어준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빛이 나와 안 나와? 빛이 나오죠. 근데 빛이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 눈에 보이니까. 그거 골똘히 생각해. 어려운 게 아니지. 눈에 보이니까 내가 빛인 줄 알았지 뭘. 선생님 몸에서 적외선이 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네 몸에도 적외선이 나와. 못 봐 우리는. 알았어? 하지만 가시광선이 반사해서 나오니까 내 눈에 네 모습이 보이는 거야. 가시광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빛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야. 그럼 눈에 보이는 거야. 무슨 광선? 가시광선. 그래가지고요. 얘를 어디다 통과시켜주냐면 프리즘에 통과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이 빛을 이렇게 스펙트럼에 이렇게 해서 분광을 해보니까 분광을 딱 해보니까 말이야. 얘들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만 나왔대. 지, 듀, 듀 이런 식으로. 선으로만 나왔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응? 그래? 이거 말고 다른 단어 없어? 좋아. 방출이야, 흡수야? 그렇지. 그냥 바로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거니까 방출이야. 뭐 백열전구 같이 이런 것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결론이네요. 수소를 갖다 했더니만 가시광선이 나왔고 선스펙트럼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와 같은 선스펙트럼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본 거야. 근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가시광선이 나온 걸 설명해 본 거죠. 가시광선은 왜 나왔냐?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게 핵이에요. 핵 주변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고압을 걸어주면 이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 끊어져요. 일단 끊어지겠지 뭐. 그러고 나서는 에너지를 전자가 받아요. 그럼 전자가 에너지가 커진 거지. 이렇게 에너지 커졌다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에너지 커졌어.
근데 에너지가 커졌는데 이 커진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진 않아. 마치 이런 거지. 내가 바닥에 있는 연필을 들어 올렸어. 손 놓으면 어떻게 되니? 바닥으로 떨어지지. 당연히 떨어져야 돼. 왜 그래?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근데 손을 놓으면 작은 쪽으로 가려고 해. 전자들 똑같아. 에너지가 커진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항상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때 에너지 차이만큼 비대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게 전부 다 전자에 의해서. 우리 앞에 금속 봤죠? 금속도 똑같아요. 번쩍번쩍 하잖아. 번쩍번쩍한 이유는 에너지를 가져갔다가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빛을 내놓으니까 번쩍번쩍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자유전자가 받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죠. 왜 선스펙트럼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만일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가지의 값을 갖는다면 어떤 값도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럼 나올 때 빛이 모든 파장에 해당하는 빛이 나와버려야 돼. 모든 종류의 빛이 나오니까 무지개 색깔처럼 빨주노초 파란보로 쫙 퍼져 있어요. 그지? 근데 아니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특정한 값만 갖는다는 뜻입니다. 특정한 값만 갖는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런 에너지를 갖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서 빛이 하나 나오면은 빛이 어떻게 나올까? 특정한 빛들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뭘 확인하냐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자, 전자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이걸 갖다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수소 원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에너지예요. 자,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자 핵이라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작을 때가 어디라고 보는데 이때가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지. 알겠지? 이때가 제일 작은 거야. 이 값이.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걸 갖다 E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 E2가 되겠지? E3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들이 결정되어 있어. 절대 우리 마음대로 이 값을 갖다 조정할 수는 없는 거야. 어디에서? 수소 원자에서.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와 같이 전자들의 에너지가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됐고 얘를 갖다 이제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지. 그러면서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얘는 K 껍질, L 껍질, M,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호가 이러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껍질을 도입한 거야. 진짜 껍질이 아니야. 아니야. 원자가 아이씨. 원자가 말이야. 원자가 무슨 양파 껍질도 아니고. 그지? 근데 껍질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껍질을 도입한 건 진짜 껍질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플러스 원자핵? 이게 원자핵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얘를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전자 껍질. 그러니까 이게 명칭 KLMN. 이거 본 적 있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못 봐요 원자는. 그러니까 이제 보어라는 사람이 모형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근데 실제로 껍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렇게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보의 원자 모형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보의 원자 모형에 원자가 갖는 전자가 있을 거야. 어떤 애 하나, 어떤 애 10개, 어떤 애 12개를 차곡차곡 채워볼 거예요. 그게 바로 전자 배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전자 껍질과 에너지 주는 여기다가 해놓으면 돼요.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제 전자 배치하면서 또 다른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화학 결합까지는 계속 그 프린트로 나갈 거니 계속 들고 오면 돼. 다음 시간에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럴 거예요. 알았죠?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넘어져 빠지면 나는 놀아요.